자, 한민복 시인의 봄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한민복 시인은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눈물은 외장가라고 하는 시를 쓴 작가이기도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상의 경험과 그 사사로움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작가, 시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그죠? 예. 거추장스럽게 나오겠는데, 미안합니다. 음, 자, 여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한미복 시는 일반적인 시색에는 결국은 세상의 사사로운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해요.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거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주면 되고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주제가 아름다운 봄꽃의 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름다운 봄꽃의 힘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봄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힐링이 돼요. 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 힐링에 대한 힘을 즉 힐링이란 말이 뭐야?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는 걸 힐링이라고 하잖아, 맞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을 마치 꽃임이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 꽃임이라는 것이 이걸 이제 역설적 비유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볼 때 결국 뭐냐 힐링되는 이 과정들을 결국 뭐야 꽃임을 맞는다라고 보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역설적 비유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꽃체계로 다가가면서 본문을 볼게요. 부드러움에 찔려. 부드러운 거, 찔리는 거는 날카로움에 찔려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 부드러움과 찔리는 거는요, 상보적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상보적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함께 올 수 없는 관계를 상보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보적 관계에 있는 두 의미가 같이 쓰인다라는 말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역설에 이것 자체가 이미 역설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삐거나 부은 마음. 여러분 삐거나 그러면 어떻게 아프죠? 부어도 아프잖아요. 뭘로 아파요? 피부로 아픈 거야. 피부나 뼈로 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건 촉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음이 문제가 되죠. 이 마음은 관념입니다. 아무튼 삐거나 부은 마음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재밌는 게 삐거나 부은 마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표현 비급도 중요합니다.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친 거는 다리나 이런 게 다친 게 아니라 마음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원관념은 관념이죠. 원관념은 관념, 추상, 눈에 안 보이는 거, 비감각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데 삐거나 붓다라는 말은 결국 이게 이제 보조관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보조관념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감각적인 거, 특히나 뭐야 촉각적인 것에 맞춰가지고 지금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감각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인 발상이야. 결국은 관념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쵸? 예, 요게 바로 뭐냐면은 특수한 나름대로 이게 특별한 명칭은 없어요. 일종의 나름대로 시적 발상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알았지? 자, 환해지고 선해진이란 말은 치유가 됐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힐링. 이렇게 된 거죠. 봄엔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꽃임이라는 말이 이제 치유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 결국 뭐냐? 아무 꽃임이라도 맞고 볼 일이란 말은 뭐냐? 봄이 되면 결국 뭐냐면은 모든 꽃이 아름답다는 얘기고요. 그쵸? 따라서 이 모든 꽃이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어떤 치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낫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꽃임이란 말 자체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여기서 사용된 역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역설이 적용된 비유예요. 그래서 역설적 비유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꽃임이라는 말 자체가 자, 우리가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쓰면 다른 색깔로 쓸까요? 기분도 꿀꿀한데. 꿀꿀해요. 예. 정말 또 안 찍혔어요. 꿀꿀해요. 자, 여기 보면요. 꽃침이란 말이 나오잖아? 그럼 꽃과 침이에요. 근데 이 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부드러움, 소프트한 거고요. 침은 샤프한 거잖아요. 일단 같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같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프트한 거는 결국 뭐 아름다움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샤프한 게 뭐가 되면 침이 되니까 뭐야? 치유가 되는 거죠. 결국은 같이 올 수 없는 얘는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상보적인 건데 이게 결국 뭐야? 함께 결합 조화가 되는 거죠. 상보적인 것이 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면 역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꽃침의 원관념은 결국 뭐냐면 이 침의 원관념은 꽃의 아름다움이니까 마찬가지죠. 당연히 뭐예요? 비유가 사용되는 거라서 역설과 비유가 합쳐서 비유적 역설 또는 역설적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봄꽃입니다.